오늘은 기초과정 6회차 약 37쪽에 10천간의 기본 특징. 갑목은 하나 씁니다. 갑을명정 무기경신 임계. 갑목은 이 목의 양이죠. 양목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정으로서는 성정입니다. 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특징, 갑목의 특징이란 뭐 예를 들어서 갑목의 일간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갑목이라는 것의 성정은 이러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럼 어떠하노? 그러니까 시작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더라. 시작하더라도 갑목은 목은 시작한다 했지만은 양목과 음목으로서, 갑목은 양의 목으로서 목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더라. 그래서 좀 더 시작하니까 을목이 오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의 성정이 음에서 끝나고 다시 이제 화로 넘어가고, 이 상생관계를 오행의 상생관계적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목의 성정을 보니까 특허라 하더라. 가장 먼저 시작. 여기서 특허라 하는 거는 시작하되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우두머리의 성정을 갖고 있고, 상당히 앞만 보고 뛰어가는 급한 성격도 갖고 있고, 대의적 기질도 갖고 있고, 이러한 성정들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갑목 이러한 성정을 우리가 이제 이 주변에서 우리 어떤 인간관계에서 보면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목의 성정이 상당히 짙구나. 이제 이래 우리 이해를 하시면서 좀 하나하나 좀 습득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갑목의 성정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죠. 앞만 보고 튀어나가는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굉장히 짧고 굵고 강하다라는 성정도 갖고 있고, 또 보수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투자적 개념이다. 내가 뭔가를, 갑목은 이제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밑으로 보면 기토의 속성이 있어 일어났죠. 기토의 속성이 있어 밀어붙여도 끝없이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기토란, 여기 기토. 그러니 여기 이제 합의 관계예요. 우리 아직까지 천간에 합을 안 했지만 갑기합인데, 근데 목의 성정은, 갑목은 갑기토라는 성정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합의 성분 때문에. 그래서 기토는 어떻습니까? 반대적 기질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양의 성정에서 음의 성정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기토지 않습니까? 토인데. 그래서 갑목은 계속 꾸준히 앞만 보고 직진하고 뭔가 계산 없이 뛰어나가는 것 같지만 아차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대로 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을목의 성정을 한번 볼게요. 을목은 보면 음의 목이죠. 생활력이 강하다. 갑목에 비해서. 그 을목은 이제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은, 을목은 이제 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고 넝쿨 식품 이런 거 있죠. 넝쿨 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실리를 추구한다. 을목은. 갑목은 그 위에는 뭐라 했습니까? 물질적이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을목은 그래서 이 넝쿨 식물, 또 보드라운 어떤 식물, 꽃, 화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다. 어에 보면은 갑목이 더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산에 야생의 어떤 식물들로 자연을 보면,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갑목의 그 에너지가 딱딱한 씨앗 속에서 뚫고 나오는 힘이 아주 막강히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 기질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을목에서는 보면 상당히 실리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또 부드럽다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이제.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또 이 합의 속성이 있어요. 천간의 글자에 합의 속성이 있는데, 을목은 경금과 합을 하지 않습니까? 을경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경금의 속성을 감추고 있다, 그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감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겉은 부드럽고, 을목은 부드럽고 속은 깐깐하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은 절대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사람 같지만은 쉽지 않다, 깐깐하다는 얘기죠. 경금의 성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따지면 아까 그 위에 보면은 갑목에 대해서는 물질적이지 않다, 이 성정은, 그죠? 그다음 을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드럽지만, 그죠? 실리를 추구한다. 그다음에 성격은 겉은 부드럽다, 그죠? 을목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 이제 이해하시죠? 부드럽지만 속은 깐깐하다. 왜? 금의 속성을, 경금의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금이란 뭐가 하면 무쇠지 않습니까? 무쇠, 뭐 도끼, 망치, 뭐 오한마 이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을목의 성정은 잘못 건드리면 그 안에 있는 오한마를 하나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 겉은 부드러운데 성 안 낼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사살 약 올려놔놓으면 잘못하면 뒤진다.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드럽다고 마냥 사람 좋은가 있을까 하다가는 이제 한 방에 가는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이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명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병화의 속성은 어떠? 지금까지 병화에 우리가 알고자 한 게 뭐였냐면 뭐 음양이고 그다음에 오행이고 뭐 오행에서 양과 음이고 이래 했지만 또 물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목은 간목은 어떻고 뭐 을목은 어떻고 병화는 태양과 같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지금 요약해놓은 이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병화는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 이거예요. 태양처럼 밝은 태양처럼 화끈하다. 감추는 게 없다. 뒤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난다. 화려하다. 태양이 있으니 화려하다. 그죠? 이런 걸 상징. 그 다음에 말을 잘한다. 또한 또 인기가 있다. 인기를 중시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병화의 성정을 만약에 내가 병화 일간이거나 병화라는 글자를 천간에 네 칸 중에서 한 개나 있다. 두 개만 더 할 것이고 그죠?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은 성정은 성격은 이런 화끈하고 뒤끝이 없는 이런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화려함을 좋아한다. 그죠? 화려함을 연예인과 같은 그러한 화려함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 옛날에 연예인 뭐 기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인기, 나를 인기, 그죠? 이런 걸 좋아한다. 빛이 난다. 빛이. 다른 사람들은 뭐 만약에 병화일간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그 어떤 느낌, 그 사람이 진짜 밝고 확 이래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그 병화일간자는 특히 말을 잘한다. 굉장히 우리 같은 친구들 속에서도 보면 병화일간자들이나 화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친화력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병화는 신금을 내포하고 있다. 신금이란 병신합이거든요. 천간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을 속으로 갖고 있어 물질주의의 이해타산이 강하다.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다. 자, 병신합수죠.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자, 병화란 한번 볼게요. 병화의 원래 성정은 비밀이 없다. 다 감춘다. 다 드러나다. 이거거든요. 다 드러나다. 그런데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가면 감추고자 하면 없어요. 일부러 속이고자 하는 이런 건 없어. 그러나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은 가지고 있다. 이제 비밀이 있다. 나만의 어떤 비밀이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다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병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혼자 딱 있으면 상당히 피곤해하고 굉장히 가벼워합니다. 남들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막 에너지가 넘치거든. 그런데 나중에 혼자 딱 있으면 조용하게 딱 있으면 그 사람은 근데 참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걸 느끼게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성정이 우리가 이걸 알면 이제 이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죠. 병화일간이구나 이러면 그러면 때로는 가끔 혼자 조용하게 있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성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 정화로 넘어가면 그 정화는 병화에 의해서 음의 화입니다. 그죠? 음의 화. 그 소심하다. 그죠? 소심하다. 완전히 소심이 아닙니다. 완전히 소심이 아니라 그냥 양에 의해서, 양에 비해서, 병화에 비해서 음은 소심한 편이다. 그러면서 잔정이 많다. 정화일간은 전문성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정화가 보면 우리가 물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이거거든요. 어둠을 밝혀주다. 그래서
또 집중된 어떤 포커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빛의 어떤 포커스, 밝혀주는 어떤 그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합에 의해서 정화는 임수와 합을 하죠. 그래서 임수의 성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창조자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화와 임수의 이거예요. 정임 합목이죠. 그러니까 창조자적 목은 뭡니까?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자적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행의 성정들을 다 여기서 표현한 거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초과정에서 해오는 것들을 보면 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이 기초과정 처음 들으신 분은 지금 이 합을 천간에 합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하실 텐데 곧 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좀 더 이해하실 거예요. 이미 성정에 대해서는 조금씩 들어보셨으니까요. 그다음에 무토의 성정은 무뚝뚝하다. 그러나 불뚝 성질이 있다.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화와 동급의 위치에 있거든요. 화와. 그러나 이 토란 제가 뭐라 해서 표현하자면 가만히 있음을 말했잖아요. 고요함, 정적. 그래서 무뚝뚝하다. 이런 걸 말하고. 그러나 이 화의 성정 때문에 불뚝성도 있고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 무토 일간자들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두고 보시면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고 상당히 조심하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그죠? 용기도 있다. 필요시에는 힘을 낸다. 무토가 그죠? 무토가 그렇고 그다음 토의 성정 때문에 신용, 믿음, 신뢰. 그 토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은 뭐였습니까? 목은 인이 예지 중에 그죠? 목은 인자함을 말해요. 의짐을 말하죠. 그 화는 뭐였습니까? 예의잖아, 예의. 그 화는 대체적으로 성격이 불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면에는 예의를 중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토는 뭐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믿음, 신용, 신뢰. 토란 근본적으로 신용, 신의, 이제 믿음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또 합에 의해서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의 성정을 내포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의 성정인 개수의 성정인 수용성,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런 그런 거 갖고 집착 또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죠? 이런 것들 갖고 있다. 그 수용 계획 이런 건 수용 포용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수의 성적을 말하는 거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정임 한목은 창조적 기질이 일어났잖아요. 임수에 그래 임수와 개수에 약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임수도 따지고 보면 뭐 수용하고 이런 거는 되죠. 수의 기본적인 수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하고 그죠? 수의 성정은 있지만은 무게는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고 또 무게합화의 성정을 속에서 갖고 있는 거죠. 무게합화의 성정이란 그러면 이게 이제 불뚝튀 나오는 그런 거죠. 불뚝성 뭐 이런 게 이제 여기 있다. 그다음 기토의 성정은 보면 기토란 수용성이 높다. 이 토는 같습니다. 토는. 근데 무토와는 조금 다르죠. 무토는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대빵인 줄 압니다.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토는 오히려 더 무토의 안에 개수로서의 수용성보다 기토 자체에서 수용성이 높다. 그죠? 정이 많다. 기토들이 정이 많다. 농사꾼적 체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기토의 무토와 기토의 차이를 보면 무토는 양의 토죠. 양의 토는 양인 만큼 그죠? 양인 만큼 필요수에 힘을 내고 이런 거 뭐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고 이래 하지만 기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분자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토의 성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유야무야 이러면서 또 무토는 자기 성정을 좀 자주 드러냅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드러내는데 기토들은 자분합니다.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기토는 이제 토의 성정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죠. 경금으로 넘어가면, 그다음 경금은 의리, 금의 성정은 그죠? 금의 성정은 의리, 의협심, 파워, 물질을 추구하고 까칠하다. 요 딱 금의 성정입니다. 간단하게. 그 금기를 갖고 있다. 양금이 특히 양금은 그죠? 양의 금은 아직까지 완숙하지 않은 그런 미완숙된 것, 그 통으로 된 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리. 그 금의 우리가 기본적인 그 성정은 뭡니까? 금은 옳을 의자리 의라 했잖아요. 그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리, 그죠? 그 판단하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분명하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의협심이 강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까칠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신금, 음금으로 넘어가면 음금은 냉철하다, 냉철하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뭐 비슷한 거죠. 냉철하고 양금에 여기 양금은 까칠하다, 여기 또 까다롭다, 그죠? 그 금의 성정은 까칠 까다롭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금은 이제 심판자, 내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 만약에 우리 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 그거는 내 이야기 들어봐라, 그 내가 결론 내려줄게, 이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금의 성정이 두드러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질 때 있어요. 하고 뭐 이래 할 때 보면, 아, 그 내가 결론 내려줄게, 내 이야기 들어봐라, 이래 하는 사람들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성정이 금의 성정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넘어가면 수의 성정은 수, 임수, 개수, 그죠? 또 양수, 음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수란 기본적으로 어떤 지혜를 이야기해요. 수라 하면 음수 뭐 양수 뭐 음양 할 거 없고 기본적으로 지혜를 말하다. 조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혜를 말한다. 부드럽다. 임수, 그죠? 학자 타입이다. 이런 거죠. 사주에 무수자는, 수가 없는 사람은 잔정이 없고 삶이 윤택하지 못하다. 이 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준비, 계획, 축적하고 저장하고 수렴하고, 이게 수의 성정이에요. 가을 거지를 끝나고거든요. 그것을 뭐 축적해야지,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에 성정으로 넣어놨다. 성정으로. 잔정이 없고 윤택하지 못하다. 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삶에 계속, 그래 결국은 수란 뭡니까? 밤에 휴식이거든요. 하루로 치면은. 그 수 자체의 성정이 조용하고 휴식을 이야기하는데,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 화, 토, 금 겨설을 따지고 수가 없어, 또 다시 목, 화, 금수, 또 목, 화, 금수, 계속 이렇게만 가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쉴 줄을 모르잖아.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윤택한 줄을 모른다. 그런 사람. 그 운에서 오면 그때 이제, 아, 내가 하루 종일 지금까지 계속 뛰어다녔노, 좀 쉬는 게 좋다. 그래서 삶의 윤택함을 모르고 살고, 그래서 사람은 가끔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은 쉬어야 되고, 그죠? 대운에서도 수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정이 그래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음수, 개수는 생기발랄하고 항상 생각한다. 생기발랄하고 생각. 수의 성정은 무조건 생각한다, 계획하다 이거잖아요. 머리를 짜내다, 지혜를, 이런 거거든요. 발랄하, 생기발랄하다. 개수의 성정은, 임수는 이미 큰 바다와 같은, 큰 호수와 같은 물이잖아요. 그 조용할 수밖에 없죠. 개수는 어떻습니까? 산의 계곡에서 철철 내려오는 물이에요. 내려오면서 모든 것들을, 나무까지 계곡에서 내려오다 보면 전부 그런 것들 다 수용하면서 내려오잖아. 갖고 어울리면서. 그래서 뭐 시끄럽죠. 그죠? 계곡에서. 그래서
생기 있다. 그래 임수자는 진짜 조용하고 개수자는 상당히 또 화와 같아요. 화. 그 굉장히 생기 발랄하다니까. 그 흡수되는 성질이 강하여 이득이 되는 곳에 끼어들기를 잘한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천간의 충, 뭐 이 천간의 합 일어났는데 현실에서 뭔가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천간의 충이 왔어. 그죠? 오면은 아 내가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천간의 합은 충과 같은 생각이나 뭔가 발목 잡히는 일에 의해서 하는 일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명리학을 좀 한 사람들 보면 합에 의하면 자꾸 발목 잡힌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합에 의해서 다른 발상을 해야 되잖아. 그럼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건 어떻습니까?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것은 만약에 갑기합토다. 내가 갑은 어떻습니까? 계속 튀어나가야 되고 뭔가를 성장해야 되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기토를 만나면 갑기합토 이 하던 짓을 안 하고 정지해야 되나. 그래서 발목 잡힌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천간의 것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한 가지 상생상극론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목은 갑과 을이 있었죠. 크게 해서가 안 된다. 목은 양의 극과 음의 것에 의해서 갑과 을이 있고, 화는 좀 양과 음에 의해서 병과 정하고 있었고, 토는 양과 음에 무토와 기토가 있고, 금은 양과 음에 경금과 신금이 있었죠. 그 다음 수 넘어가는데 양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수와 개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겠죠. 당연히 그죠? 한 칸 건너가는 거는 거기다 하는 거는 상체상극에서 지금 말씀드렸고, 여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목은 요거 두 개는 반드시 목의 성정이잖아요. 목의 성정인데 야가 가장 먼저 시작해서, 그래서 아까 텅크란 얘기 나왔죠. 시작해서 을로서 바꾸어지죠. 맞죠? 그림으로 보면 모르는 뭔가에 의해서 지하에서 튀어나와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지하에서 튀어나와서 여기는 튀어나올 만한 어떤 건덕지 씨앗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수라 안 했습니까? 그죠? 수, 잘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을목이잖아 이게. 을로 가죠. 그럼 을이란 이미 갑과 을은, 목은 갑에서 먼저 시작해서 을에서 목의 상황은 정리되고, 그죠? 화로 넘어가죠. 병화로. 병화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려고 하잖아. 더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죠? 더 분열되고. 이거는 성장하면서 갑과 을은, 요거는 가장 시작하는 것에서 점점 성장하고 나아가는 게 음의 목이란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끝나는 게 병화로 넘겨주고, 을목은 병화로 넘겨주고, 지는 목으로서는 성장이 끝나고 이거예요. 그러면 화에서 토서받은 화에서는 더 나가려고 하는 이런 기운과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게 여름이잖아. 계절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성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화에서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꽃이 만개하고, 그죠? 꽃이 만개하게 피는 거, 꽃이 봉우를 맺었다가 이걸 만개하는 것들이 이 화의 성정이잖아요. 그 정화로 넘겨준 거죠. 꽃봉우리 맺다가 여기서는 그래 성장을 하고, 이게 분열하고 꽃으로 피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넘겨주니까 정화에서는 무토로 생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화와 같은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오행상생삼국론에서 보면 정화에서는 그 다음에 꽃이 만개해야 무토에 의해서 만개 또는 확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정을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양의 토, 양의 토. 그래, 양의 성정은 요까지죠. 요까지야. 요까지는 야들이 뭡니까? 꽃을 더 피우려고 하고 더 번져져 나가려고 하는 성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는 무토에 의해서 더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정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에, 그래서 음에 이제 기토로 넘겨주면, 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음의 운동성이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기토는 수렴하거든요. 수렴하는 것은 계속 제가 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성이 반대적으로 하강하는 거죠. 꽃잎이 시들면서 떨어지면서 여기 떨구는 거죠. 운동성에 의해서 더 이상 하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꽃잎도 떨어지게 하고, 그 경금으로 넘어가면서 꽃잎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 운동성을 조절합니다. 토에서.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이 열매, 풋 열매, 풋 과일. 꽃잎이 떨어지면 감고 떨어지니까 바로 안고 있잖아요. 뭐 요런 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좀 더 발전되니까 이제 이 진짜 완전한 이 과일이 되는 거죠. 완숙된.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과일과 이 결실은 뭘 하냐면 요거는 이 완전한 결실이 안 된 거죠. 요거는 완전하다 하는 것은 안에 씨앗이 완전히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뭔가를, 새로운 씨앗을 뭔가를 만들어서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겨울에 아까 여기서는 수용하고, 조금 전에 저장하고, 이런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에서, 여기 임수에서. 그 다음에 임수에서 이제 개수로 넘겨주죠. 개수는 뭐로 넘어갑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씨앗하고 저장하고 했는 걸 새로운 씨앗으로 다시 목이란 감목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천간의 오행의 상생의 관계다. 감목은 같은 오행의 것들은 음양이기 때문에 자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목생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을목이 병화를 좋아하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화생토 하잖아요. 화생토. 누가 토를 좋아하겠습니까? 정화가 무토를 좋아하지. 병화는 무토를 아직 좋아하면 안 돼요.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이걸 만약에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봉우리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자연의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병화가 만약에 지금 뭐 고국반처럼 병화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적 관계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상이든 뭐 재성이든 뭐 관성이든 뭔가 잘 쓰고 있어. 지금 사용하고 있어. 그죠? 하고 있는데 무토라는 행운의 글자가 오면 병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 하던 것에서 일반적으로 화생토하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노 하면 이거에 대한 성장성은 제한되는 거죠. 화생토가 이런 관계입니다. 화생토. 그죠? 지금 제가 커튼 얘기도 자꾸 하지만 화에 그 밝은 것을 토로 제한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 금을 화생토 하면서 금을 옳은 제대로 된 금을 만들어내 주기 위함인데, 그죠? 그래, 화생토가 잘 돼야 금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생토는 병화에서 정화로 거쳐가고 정화에서 무토를 만나야 옳은 무토 기토를 거쳐야 이런 완전한 옳은 결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런 관계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조금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화는 그렇고 무토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환경에서도 무토에서는 정화는 무토를 좋아한다. 왜? 무토를 만나야 되니까. 계속 성장만 하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면 병화는 기토를 좋아하나요? 병화는 기토를 좋아합니까? 병화는 기토를 좋아하다. 예. 병화는 기토를 좋아하다. 토는 병화는 자 이런 걸 보겠습니다. 기토 이제 화라 하면 화는 일반적으로 병화 정화를 우리가 합쳐서 화라고 하는데 그죠? 일반적인 화는 우리가 이제 태양이 낮은 물상적으로 보면 화가 큰 양이에요. 양이 태양과 같은 이런 그거잖아. 그 우리가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꽃망울이 필 때예요. 꽃 이제 살짝 필 때라. 꽃 살짝 필 때 어떻게?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는 황혼이 질 때예요. 해가 저물 때예요. 이거는 장미꽃이 낮에 꽃이 필 무렵이에요.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행의 상생상극에서는 화생토 하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화생토 하는 건 맞죠? 부정할 수 없잖아요. 화생토 하는데 그 화생토의 이유는 금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화극금 하잖아요. 화극금. 저들 만약에 토가 없는 상태에서 화극금 하면 병화는 뭘 좋아합니까? 병신합이잖아. 병신합이에요. 신금이 많아. 그죠? 정화는 다른 데로 와 있어요. 여기 이 과정인데, 여기 가는 과정인데, 기토는 경금을 가장 좋아하고, 여기도 보면 을목이 병화를 좋아해. 우리 일단 목생화 하지만 갑목도 그렇다 하겠지만, 갑목도 실적으로 옆 필터는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근데 화의 입장에서 화의 입장에서 토가 필요하겠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연에서 볼 때. 화의 입장에서 토라는 요거 말고는 그죠? 음의 성정으로 돌려주는 요때 아니고는 화의 성정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채질 하거나 딕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뭔가 정리해 하면서 통 하나 갖다 주는 거 그죠? 여기다가 주워 담아 이게 토잖아. 주워 담고 나면 정리됐잖아요. 이런 관계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있는데 덜 퍼졌는데 주워 담아 통 갖다 주면은 별로겠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화생토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관계에 있다. 화생토란 분명히 맞지. 화생토란 맞는데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도 맞아요.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양은 양의 위치, 음은 음의 위치에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같이 있죠.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중국 말씀. 여기에 같이 있죠. 계속적으로 펼쳐져 나감의 함의 끝은 여기 펼쳐져 나가기의 시작, 화의 성정의 시작,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에너지, 펼치고 나가고자 하는 끝, 거기에 무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토로 토스 해주니까 기토가 끌어내리는 거고,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토는 경금으로 토스 해주니까 그 경금이 꽃잎이 떨어지니까 바로 열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토생금이에요. 토생금. 우리가 화생토는 화에서 토를 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한만 받았어. 자연에서.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카텐 한 게 뭐 있습니까? 빛을 가둔 거예요. 가로막을 하잖아요. 가로막으니까 이 안에 자연의 빛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화생토
토생금이 맞지. 따지고 보면. 그죠? 그래서 화와 토는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화생토의 성정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화생토는 토란 화를 생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연에서 보면. 같은 공간에, 의에 보면, 이 화의 것을 이래 적당히 조절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조절하고 있다. 이 금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금에서 기토는 경금을 반기고, 이 자연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변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는 요 글자를 반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뭐 경금은 임수를 반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임수는 과정이니까 신금을 반기고, 임수 폭과 이래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이 이미 저장하고 골로 가는 건데, 더 내란 것이 더 완전해지는 게 낫죠. 그죠? 완전해져 가지고 다시 수용되고 저장돼서 새로운 뭔가로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에서 요 글자들은 요 글자들을 좋아하고, 그죠? 또 양의 것을 요리 음양으로 좋아. 요래 가더라. 실질적으로 오행상 우리가 말씀하죠. 생애 관계를 하지만 자연에서 비교해 보면 이런 관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금생수 할 때요. 금생수. 금생수 할 때 그 임수가 수가 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물을 계속 받을 때 경금이 더 많은 양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경금이 더 많은 양의 수를 생한다. 수를 생한다. 신금보다. 신금보다 뭐 많은 양을 수금을 생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금생수 하잖아요. 이 경금이 더 이제 많은 양을 수를 생한다 하는 논리는, 양은 음에 비해서 부피가 뭔가 이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양은 음에 비해서 모든 게 양은 음에 비해서, 간목도 음에 비해서 에너지가 양이 크다라는 건데, 경금은 아까 이제 쇠로서는 무쇠와 같다라고 했고, 자, 경금이 생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경금은 바위예요, 바위. 그죠? 또는 이 완전히 무쇠. 요걸 조금 가공해 놓은 것들이에요, 차이가. 요거는 부처 모양으로 따다 놓을 수도 있고, 그죠? 무쇠는 반지로 할 수도 있고, 이 모양이에요. 자연에서의 방향성의 과정이에요. 더 많이 생하고 더 어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요래 보면은,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새에서도 물 생기지만 산속의 계곡의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죠. 그죠?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요. 그럼 물은 어디서 나온다고 봅니까? 일단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겠죠. 그래서 수원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오고 개수예요, 원래는. 흐르는 거는. 그래, 지금 용은 뭔가 좀 잘못됐죠? 그게 용과 체가 다른데, 수와 화는 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쓰이면 다르잖아요. 야는 양으로 쓰이잖아. 야는 음으로 쓰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야는 뭡니까? 야 다음에 야가 물이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어디로 간다? 큰 호수 바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원래는 임수잖아요. 이게 개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체와 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 체용이 다르다 하면 또 헷갈려 주세요. 헷갈린다니까. 체용이 다르다고 또 헷갈려요. 그냥 이대로 요 순서대로 간목은 양의 목이라서 을목으로 이 과정에서 패스해주고, 그럼 을목에서는 목의 성정을 그만하게 하고 화의 성정으로 목생화하는 거다. 목생화하면 병화가 이 생을 받아서 정화로 넘겨주고, 그 정화에서는 또 화의 성정을 그만두고 토의 이 에너지의 개입을 받아야죠. 여기서 화생토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죠? 우리 오행상
토로 가는 거지. 토가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럼 토에서 이제 이 토생금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화극금 하지 않습니까? 상생상에 보면 목은 한 칸씩 건너가니까 목극토하고 토는 토극수 하죠. 수는 수극